오늘 기자수첩에서는 글쎄요. 방송 얘기를 가지고 오셨어요. 어제 한 상당히 긴 회의가 오후에 있어서 나왔는데 난리가 났더군요. SBS 프로그램 짝에 출연한 여성 출연자가 촬영 도중에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더군요. 자살 소식이 전해지면서 뭐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 제기도 많았고요. 엄청난 논란이었어요. 아직 원인이 뚜렷하게 이유가 뚜렷하게 밝혀진 건 아니어서 대단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잠깐만요. 우선, 혹시 어제 하루 종일 떠들썩한 사건이었는데도 모르시는 분 계실지 모르니까 조금만 상황을 정리해 주세요. 일단 짝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잘 아실 겁니다. 남자 여자들이 나와서 뭐 1호님 2호님 하면서 짝짓는 그렇죠. 애정촌에 가서 그런 프로죠. 애정촌에서 합숙을 하면서 촬영을 하는 거죠. 격리된 채로. 사망한 여성은 새벽 숙소에서 목을 매 숨진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사실 이 프로그램은 남녀 간에 서로에 대한 호기심이나 소통 또 애정이 싹트도록 서로 밀고 당기는 과정을 솔직하게 엿볼 수 있도록 카메라를 장치하고 그렇죠. 그것을 이제 즐기는 프로그램입니다만은. 그런 프로그램인데 거기서 이제 사고가 난 일단 거예요. 프로그램부터 문제 제기를 한번 몇 가지 해보면 사실은 우리의 집단적인 관음증을 만족시키는 약간은 위험성이 있는 프로그램인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연애 상대를 찾는 게 아니고 또 그날 프로그램에서의 임시 파트너를 찾는 게 아니고 결혼 상대를 찾는다는 의미도 조금은 담겨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스펙을 자꾸 따지게 되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이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죠. 그러니까 연애와 결혼이라는 건 둘이 만나서 감정이 싹트고 이제 결혼할 만할까를 따져야 되는 건데 여기는 반대인 거죠. 결혼할 만한 상대인가 스펙을 먼저 보고 소개되는 걸 본 다음에 짝을 고르고 자기가 짝을 쟁취해내면 그때부터 감정을 이제 덧입혀 나가는 그런 거꾸로 된 연애 과정입니다. 또 다른 위험 부담도 있습니다. 리얼리티를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름 빼고는 학력, 출신 학교, 뭐 그다음에 출신 학과, 직업, 수입, 가족상 다 노출되죠. 노출돼요. 출연 전에는 뭐 상대편이 어떤 사람이 등장할까 이런 게 관심이었겠지만 전 국민 앞에 이게 방송으로 노출되는 순간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됩니다. 그다음에 연애하다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사실은 마음의 상심이 큰데 이게 온 국민 앞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안 이루어지면 그 충격도 사실 대단할 수가 있고 그렇죠. 이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실제로 뭐 이걸 여기 나갔다가 악플 공격을 받는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출연 자체가 엄청난 부담이에요. 사실 저도 그런 마음을 조금은 가진 적이 있습니다만 아이고 어쩌다가 저까지 나와서 짝을 찾냐 이런 시선들 부담스럽죠. 그다음에 누구와 하나도 다를 것 없는 평범한 시민인데 그 프로그램에 출연했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든지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비웃고 욕하고 과거 얘기를 꺼내서 험담도 하고 이런 구조 속으로 떨어지는 거죠. 이것도 이제 위험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 싸가지 없게 생겼다. 본래 바람둥이였던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누구든지 마음대로 욕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버립니다. 그렇죠. 그렇죠. 사실 연예인들도 남들 앞에 늘 노출되면서 적응을 못해서 뭐 공황장애를 겪거나 우울증을 겪는 일도 있는데 일반인들이 갑자기 이렇게 노출되면 어려울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격리라고 하는 구조입니다. 격리 수용. 외부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어서 며칠간 합숙을 하면서 거기에만 몰입해야 되는 아주 독특한 장치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거기 나오는 짝 대상자 중에는 뭐 자기 직장에도 그 정도의 아가씨나 그 정도의 청년들은 많을 수도 있는데 격리된 상황에서 만나면 집중하게 되고 몰입하게 되고 집착도 하게 될 수 있는 위험한 오로지 구조고요. 그것만을 생각하는 일주일이니까. 다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그 사람들이 빠지는 우울함이라든가 또는 좌절이나 심리적으로 심한 압박 이런 것들을 풀어줄 장치가 있느냐. 그냥 PD나 작가들이 위로하는 수준 이게 아니라 조금은 전문가가 배치돼 있어서 예를 들면 앰뷸런스가 대기하고 있는 것처럼 축구 경기장에 뭔가 그런 장치가 필요하지 않냐. 그러니까 심리학적으로 얘기하면 죽음과 죽음을 당하는 거는 조금 다릅니다. 그렇죠. 혹시 짝에 뭐 우울하면은 어디서건 누구든 자살할 수도 있는 문제지만 혹시 죽음으로 몰고 갈 수도 있는 장치들과 그 장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안전장치는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검토가 필요하겠죠. 이런 반론도 많이 나옵니다. 다 알고 간 거 아니냐. 24시간 카메라가 따라다니는 것도 알고 카메라가 여기저기 붙어 있는 것도 알고 전화까지 녹음된다는 것도 알고 나갔을 텐데 이게 왜 프로그램의 문제냐. 예를 들면 군대 가면 무지하게 힘들 거야라는 건 다 압니다. 그러나 막상 가서 닥치는 어려움은 그냥 알고 들어간 거로 그냥 상쇄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특히 고립된 상태라면 정말 힘들거나
또는 잘 안 돼갖고 또는 이게 뭐 하는 거야라고 우울해질 때 밖에 있으면 사회 속에서는 친구한테 전화를 걸어서 실컷 뭐 따지기도 하거나 친구를 만나기도 하거나 가족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서 풀 수도 있지만 고립된 상태에서는 그런 장치들이 부족하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안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현대 사회에서 이제 자살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고립감, 하나는 존재감의 문제인데 존재감이라고 하는 건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런 게 이제 존재감이죠. 그렇죠. 반대로 내가 사라지면 내 주변 사람들은 편해질 거야. 이건 이제 극도의 존재감 상실이고 이런 문제와 그다음에 고립감. 이 상황에서 누구를 만나서 좀 얘기를 해도 하고 풀 수 있었으면 누구의 따뜻한 어떤 그 전문적인 진단이나 상담을 받을 수 있었다면 이런 내 얘기를 들어줄 한 사람만 있었어도 이때의 고립감 이 두 가지가 이제 자살과 관련해서 제일 이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오늘 우리 세태의 가장 큰 문제는 자살에 대해서 무관심과 무반응으로 일관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요건 이제 뭐 짱 이야기에서 좀 더 확대된 거죠. 우리 사회의 자살로 얘기를 옮긴다면 여러 명이 연쇄적으로 목숨을 끊어야 조금 사회가 관심을 갖고 맞아요. 상당히 특이하게 목숨을 잃어야 관심을 갖고 짝의 경우가 이런 특이한 상황이고 현대자동차 아니 쌍용자동차 죄송합니다. 쌍용자동차 같은 경우는 십수명 이상이 목숨을 잃고 나서야 사회가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렇죠. 심지어 권력의 부도덕함을 질타하면서 분신해서 목숨을 끊었는데도 사회가 별로 관심을 못 기울이는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오늘의 자살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양식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 모두가 하나의 이념과 결의로 뭉쳐서 헤쳐나가야 된다. 이게 인간의 도리다라고 하는 어떤 공통된 시대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상실된 상황에서는 이웃이라고 하는 인간에게 대한 존재, 인간 존재에 대한 존중이나 연민 같은 것이 상당히 약해지는 거죠. 그러네요. 이건 또 사람들을 더 목숨을 끊게 몰고 가는 사회 구조가 되기도 하고. 쉽게 생각하게 하는 구조도 그런 되고요. 문제입니다. 다만 시대 속에서 우리 사회에서 저 사람이 왜 죽어야만 했을까라고 관심을 갖고 논란을 많이 벌이는 것은 그 사회가 건강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짝을 통해서 오늘 우리 사회 자살 문제까지 생각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